아,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오늘 우리의 문제, 이제 12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거의 다 아는 문제입니다. 예, 푸는 문제고, 또 이제 해설이 또 잘 돼 있기 때문에, 문제 푸는데 전혀 어렵지가 않고요. 여기 이제 120문제는요, 한 100문제 정도는, 교과서 순서대로, 이제 그 기본서나 요약집 순서대로,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될 내용을 정리하는 문제, 20문제 정도는 틀리라고 냈을 때 나오는 문제들. 그래서 이 20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정답 정도 기억한다 정도 생각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 풀면은 매년 한 70점, 75점 맞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예,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가장 안정적인 게 60점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 아주 어려운 문제. 그냥 뭐 몇 시간을 갖다 외워도 저 한 문제 맞힐까 말까 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시험 직전에 한두 번 이렇게 기억만 재생하면 맞힐 만한 문제가 있는데, 어느 문제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는 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장 안타까우신 분들이 그런 거예요. 자, 한 번만 이렇게 보면 맞힐 만한 문제에서 틀리고, 예. 어려운 문제는 또 틀리고, 예. 이게 제일 안타깝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어차피 우리가 문제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점수 배점이 다른 게 아니야.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똑같이 다 이제 한 문제당 2.5점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 근데 이 쉬운 문제라는 것이요. 항상 10문제가 꼭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안 틀린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목적은 한 70점에서 75점을 안정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실수할 것에 대비해서 그래도 60점을 맞을 수 있는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도 순으로 이제 정리해야 될 내용들, 가장 중요한 지문들을 다 집어넣어서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리하는 의미로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아침에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 이제 시간 딱 재서 50분간 문제를 풀고 전범위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그날 풀어봤던 40문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자신 있게 맞힐 만한 문제가 20문제가 넘어요. 근데 이제 그 이외에 한 번 더 읽어보면 맞힐 만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틀리라고 내는 문제에서 나올 만한 문제가 몇 문제 있어. 그거는 정답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정상적인 학생이라면 전혀 돌파가 어렵지 않겠다는 거죠. 예. 자, 먼저 우리 1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 문제가 가끔 시험에 나오는 거.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입니다. 자, 1번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의 최종 평가 주체는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아니기 때문에 1번부터 벌써 틀렸죠? 1번이 정답. 2번의 평가 기준 그대로 읽으시면 되고요. 예. 3번이 시험에 함정으로 나올 수 있는 지문입니다. 주어가 누군가 보세요. 국가, 지자체가요.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 결과를 밑줄 쳐놔야 돼. 도시군 계획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광역 도시계획 X, 국가계획 X야. 왜? 주어가 국가가 나오니까. 국가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내면은 헷갈려요. 그렇죠? 도시군 계획입니다. 그래서 3번도 이제 정답으로 틀리게 만들어낼 수 있고요. 4번 생활 인프라 평가 기준은 이런 것들을 고려해라. 이렇게 읽으면 되고. 예. 5번 지문 도시 재생 활성화를 위한 비용 보조 융자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 결과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문제 한번 딱 보고 나서 요약집에서 이 파트 또 한번 읽어주시는 거죠. 복습할 때. 예. 2번 문제가 지금 거기에 나오는 국토계획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찾기가 나왔습니다.
옳은 거 찾기. 1번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 대한 뜻은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개발로 인해서 기반 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된다. 왜 인구가 늘어나니까. 기반 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죠. 자, 강화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만 한다. 1번 틀렸고 2번 성장관리계획의 뜻이 나옵니다. 성장관리계획 구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하고요. 이거는 절대 도시군 관리 계획이 아닙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 안 나오거든. 그래서 2번도 틀렸고 도시군 계획 시설의 뜻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시험에서.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3번이 옳은 것으로 정답.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뜻.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 기반 시설 설치, 정비, 개량이 우리들 입에 익어 있어. 왜?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3번이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반 시설로 바꿔 쓰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물론 시험에 나왔죠. 5번에 공공청사, 공원은 기반 시설에 해당하지만 공장은 기반 시설이 아닙니다. 2번 보시고 그 다음에 3번 도시혁신구역은 올해 예상 문제거든. 그렇죠? 그래서 도시혁신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 1번 지문부터 보시면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구도심, 생활권의 중심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도시혁신구역은요. 혁신적으로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곳이에요. 혁신적으로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곳이다. 그래서 도시혁신구역의 출제 1순위는요. 어디다가 지정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도시혁신구역에서 완화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 두 개가 1순위, 2순위 시험 문제가 돼요. 그다음 2번 주요 기반시설과 연계해서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고 도시공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유휴 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에 지정할 수가 있다. 4번 도시공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도시공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시도의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5번 다른 법률에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을 의지하고 있는 경우에 국토계획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시혁신구역 지정과 혁신계획을 결정할 수는 없다. 있다가 아니죠. 없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다른 법률에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을 의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도시혁신구역만큼은 국토계획법으로 지정해야 돼. 그래서 다른 법에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하니까 공간 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혁신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런 말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도시혁신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정되는 게 아니라 국토계획법으로 지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5번이 틀려서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5번에 지금 그거 이제 알아두시고요. 이제 4번 문제.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요 부분을 갖다가 한번 또 보는 거죠. 자, 우리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시설의 설치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 이거는 원래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을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 안 넣고 왜 문제 4번에다 넣어놨을까? 예?
왜 문제 4번에다 넣어놨을까? 예. 이건 제 경험인데요. 학생들이요, 시험 요 문제를 한 2번, 3번 풀고 갈 때, 어떤 분은 1번이나 2번밖에 안 푸는 분들이 있어. 근데 시험에 그 해에 나오기가 가장 예상이 되는 문제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앞에다가 먼저 실어놔야 돼. 예, 뒤에까지 못 가는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이 세심한 배려. 25년 차 경력의 어떤 노하우. 그래서 학생들이 가끔 이제 궁금해 하길래 그에 조금 빨리 나올 만한 것들은 일부러 앞에다가 좀 실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정비법인데 그 순서대로 안 되고 좀 앞에 나온 것들이 있어. 그러면 정비법은 내가 한번 복습해 봐야겠는데 그 문제부터 먼저 보는 거야. 예, 예. 세심한 배려다. 그렇지. 그래서 개발 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자, 우리가 행정청이요. 행정청이다. 예를 들면 교육부야. 예를 들면 교육부 같은 행정청이 개발행위 허가를 얻어서 이런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해요. 그랬더니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이쪽에 낡은 공원이 하나 있는데 이 공원을 용도 폐지하고 네가 새 공원을 하나 지으면 허가해 주겠다. 그래서 낡은 공원 용도 폐지하고 새 공원 하나를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새로 지은 이 공원은요, 이것을 관리할 관리청, 예를 들면 뭐 공원관리공단 이런데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하게 됩니다. 이때 무상 귀속은요, 요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낡은 공원 용도 폐지한 것은 요 행정청한테 또 무상 귀속. 그래서 새 거를 만들어주면 헌 거는 네가 가져가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비행정청이 있어요. 비행정청, 무슨 건설회사 이런 데. 예를 들면 뭐 건설회사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조건, 낡은 공원을 용도 폐지하고 새 공원을 하나 짓는다면 허가해 주겠다. 그래서 새 공원을 지었어요. 이 새 공원 똑같아. 관리청의 무상기속, 공원관리공단의 무상기속. 그 용도 폐지한 이 낡은 공원은 비행정청의 무상기속이 아니라 사용한 그 비용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법률 행위를 해야 돼. 그러면 누가 불리한 거야? 비행정청이 불리한 거죠. 이게 시험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틀린 거 찾기가 나왔습니다. 1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이 무상 기속한다. 하죠. 2번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일 때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후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기속된다. 그죠? 3번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요. 역시 관리청의 무상기속. 4번 행정청이 아닌 경우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비용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죠.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6명 시장 군수는 공공시설 기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는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돼. 왜? 관리청이요. 이거 받고 싶지 않는 관리청들이 있거든. 우린 인력이 없어. 하지 마. 그런다고요. 예. 그래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5번 공시법의 특례. 공시법의 특례를 갖다가 종합 문제를 만들어 놨죠. 예. 그래서
이 공시법의 특례 시험에 계속 나와요. 우리는 어떤 법이든지 수용이라는 말이 나오면 요 공시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공시법의 특례는 뭐냐면 수용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 공시법이 적용되고, 그러면 공시법상 수용의 요건은요, 공익사업일 때만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사업인정 고시가 있을 때, 이때 이 사업은 공익사업을 말해. 그래서 내가 국민들의 토지, 건물, 재산권을 수용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걸 사업인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법률에서는 사업인정 고시 없이도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서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은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즉 수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서는요, 도시개발법에서는 이거 많이 나오죠. 수용의 대상이 되는 상세한 목록, 세부 목록 고시가 있으면은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즉 수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정비법에서는요,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은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 다음 이제 주택법에서는요,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이 있으면은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야. 요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되지. 그 다음에 수용보상금은 당사자 협의로 정하는데, 협의가 안 됐을 때 수용하는 시행자가 누구에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보상금을 정해달라는 재결 신청을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이 재결 신청 기간이 공시법에서는요, 1년 내에 하게 돼 있어요. 1년 내에 재결 신청. 그런데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사업시행 기간 내, 사업시행 기간 내에만 하면 돼. 근데 도시개발법 잘 나오죠? 사업시행 기간 종료일. 사업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종료일. 그다음 정비법에서도 사업시행 기간 내. 주택법에서는 주택건설 기간 내.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은요, 틀린 거 찾기 5번에서요, 2번을 보세요.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고시, 실시계획고시가 있을 때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것은 도시개발법이 아니야. 국토계획법이었어. 그렇죠? 도시개발법은 뭐였어요? 세부목록고시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 그래서 그렇게 5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6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용어 정의가 시험에 계속 나오는데, 용어 정의는요, 행정계획의 뜻을 묶어서 내기도 해. 그래서 행정계획의 용어 정의를 시험에 냅니다. 그래서 행정계획의 용어 정의만 묶어놓은 게 6번 문제예요. 이제 옳은 것 찾기.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야. 우선 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는 뭐야?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고. 2번 도시군 기본 계획이란 6개의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부문별 계획 아니죠? 종합 계획이지. 부문별 계획이 아니라 종합 계획이야. 종합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하는 거고요. 3번 성장관리계획이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난개발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번이 옳은 겁니다. 4번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죠. 일부에 대해 토지용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국가계획의 뜻,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합니다. 제외가 이제 포함된. 국가계획의 대표가 국토종합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7번에 매수청구권. 아니 매수청구권은 저 뒤에 나와야 돼. 왜 먼저 나왔을까? 예. 나올 때가 돼서 나올 때가 돼서 먼저 좀 앞에다 뽑아놨죠. 그래서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입니다. 틀린 거 찾기. 이거는 매수 청구권의 종합 문제가 되는 거죠. 종합 문제. 1번 농업진흥지역. 농사만 지어라 하는 곳이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요. 규제가 너무 심해. 이 농지를 이제 팔고 싶어. 한국농어촌공사에 내 농지 사가라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이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가 아니야. 그는 감정 가격을 기준합니다. 감정 가격. 왜 그럴까? 농업이나 농업법인은요,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농업인들 불쌍하잖아. 힘들고. 이거 좀 팔아서, 실버타운트 가고 싶은데, 공시지가로 하면요, 자기가 빨래해야 될 곳에 들어가야 돼. 밥 안 주는 곳에 들어가야 돼. 네? 그래서 무슨 가격? 감정 가격. 진짜. 웃을 일이 아니야. 열심히 공부해서, 예, 좋은 데 들어가세요. 예, 돈 많이 벌어서. 예. 돈 많이 벌어서. 예.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예. 합격하고 나면은 그 협회에서 나오는 각종 정보라든가 지원을 다 받을 수 있어. 협회 사이트 들어가서 거기 교수진들 얼굴 한번 보면은 낯익은 얼굴들이 다 있어. 예? 우리가 흔히 실세라고 부릅니다만은 내 입으로는 그런 말 할 수가 없어. 예? 예. 그 말 할 수 없어. 예. 야, 세상 이런 조건, 좋은 조건에서 열심히만 공부하면은 미래가 보장되고, 예, 그 14만 개업 공인중개사들 중에서 선택받을 수 있는, 예, 그런 좋은 조건이 있는데도 공부를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다른 학원 학생들하고는 차이가 있다니까. 미래가 보장이 돼. 미래가. 단 합격한다는 조건 하에. 예. 그렇지? 예. 의욕적으로 하라. 몰아쳐. 예. 그러니까 그렇잖아. 다른 학원의 학생들 합격하고 나면 자기가 앞길을 개척해야 되잖아. 이거 힘들어. 그죠? 열심히 공부할 의욕이 생기고, 예. 감정 가격 기준. 2번 틀렸죠? 예. 그다음 3번은 뭐냐 그러면요. 농지를 소유할 자격을 상실했다.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면 1년 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돼. 근데 1년 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요. 시군구청장이 6개월 내에 농지를 처분하라는 처분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처분 명령을 받고 처분하려고 했는데 살 사람이 없네. 그러면 자기는 팔고자 했지만 이걸 못 팔았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팔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내 농지 사가라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의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이야. 이때의 가격은 농업인이 아닌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공시지가 기준이지. 그 다음에 5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나왔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1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시장 군수는 무조건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거절할 수도 있죠. 예. 자, 8번. 이제 드디어 진도별로 뭐 나오는 것 같아.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 4개를 찾아내야 돼. 1번 광역도시계획은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역계획권 지정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관계획이 나오죠? 예. 1번. 환경이나 경관 항상 나오는 거잖아. 환경과 경관. 1번 옳은 거야. 근데 옳은 거 찾기인데 1번에 옳은 점이 찜찜하거든. 그 찜찜하라고 1번에다 배치를 해놨어. 예. 연습하라고. 2번 기초조사 정보 체계는 몇 년마다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상 반영이죠. 2번 틀렸고요. 3번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안 된다.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때는 서로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협의가 안 됐다. 일단 국토부 장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4번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을 때는요. 이때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고요. 승인권자가 국토부 장관이 되는 거죠. 국토부 장관이 수립권이 되는 게 아닙니다. 5번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요청할 때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때는요.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도지사는요. 도지사가 수립할 때는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 안 받습니다. 도지사도 명색이 승인권자거든. 그 다음에 9번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 틀린 거 찾아내야 돼요. 예. 일단 2번 지문 보시면은요. 예. 시군의 관할 구역 및 생활권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여기까지는 맞아.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가장 많이 나왔던 지문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어떤 분은 이렇게 쉬운 것을 갖다가 어떻게 정리 문제로 내냐 그러는데 요거 한 일주일, 2주일만 안 봐봐. 맞힌다는 보장이 없어. 예.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우리가 지금은 쉬워 보이지만 일주일, 2주일만 안 보면은 틀릴 만한 것들을 내요. 그래서 거기서 틀리는 거야. 예. 그래서 시험 직전에도 이 기본적인 문제들 쭉 보고 나면은 거기서 웃으면서 10개 맞히고 나면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40점 넘기고 그다음 60점을 돌파할 수가 있어요. 맞추라고 준 매일 보던 문제, 매년 나오는 문제, 예상된 문제에서만 틀리면은요 60점은 전혀 어렵지가 않거든요. 거기서 실수하고 이거 내가 직전에 한번 봤어야 되는데 근데 직전에 안 보고 가는 거지. 왜? 과목이 워낙 여러 과목이니까. 예. 그래서 자기가 마음은 있지만 마지막에 못 보고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교과서 수능으로 꼭 체크하고 가장 자주 나오고 가장 틀리게 내는 것들을 마지막에 체크를 해야 돼. 예. 자,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1번 생활권 계획이 수립 승인됐을 때는 해당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도시군 기본 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최근에 2년 전에 신설이 됐고 이게 이제 시험에 지문에 나올 거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3번 시장 군수는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는 확정돼. 4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면 확정이 되고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5번 자신있게 하는 게 하나 나왔습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이것도 마지막으로 문제 풀 때 한 번씩 정리하지 않으면 또 헷갈려요. 자, 10번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기가 나왔습니다. 옳은 거 찾기. 일단 3번 지문 옳은 겁니다. 자,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8만 명이야. 10만 이하.
10만이 하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3번이 옳은 거죠. 예. 1번 시장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해서만 하면 안 되죠. 인군, 인접한 시군의 관할 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죠. 이때 협의는 해야 된다. 1번 틀렸고. 2번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과 다를 때는요. 광역 도시계획이 우선한다. 거의 매년 나오는 지문. 근데 매년 나오는 지문인데 요즘에 국토부 장관이라고 틀리게 만든 지문을 쓰시는 교수님을 몇 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거 집어넣은 거고. 그 다음에 4번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의 지정으로 인해서 도시군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토지 적성 평가한다. 이럴 때는 토지 적성 평가를 하지 않는다. 자, 4번 지문 체크해 주셔야 돼. 이게 예전에는 시험에 안 나오다가요. 요즘에 이 지문을 툭툭 던지는 교수님이 계셔요. 이게 뭐냐 그러면 토지 적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있죠. 그래서 토지 적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중에서 이것을 지문에다 한 개씩 집어넣어. 예. 그래서 토지 적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의 지정으로 인해서 도시군 기본 계획이 변경이 필요한다. 그건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이미 토지 적성 평가 다 했다고. 다시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다른 법령 다 했어. 예. 이래서는 토지 적성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요. 4번 지문이 신경향 지문이다. 신경향 지문이다. 왜? 유행은 계속 바뀌어. 그래서 이제 문제를 내시는 교수님들은 뭐 좀 새로운 거 없나? 그죠? 요리하시는 분들이 뭐 새로운 레시피 없나 하듯이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예. 9월 달에 우리 교수회의 오라 그랬을 때 잘 못 간다 그랬거든. 예, 우리는 9월 달에는 계속 이제 똑같이 학생들이 리듬이 안 깨지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수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잘 들어주지 모르겠네.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아주 옛날이에요. 벌써 한 10년 넘었다. 예전에 그때가 15회 공인 중개사 시험 아주 오래됐죠. 20년 전이구나. 그때요. 그때도 제가 참석을 못할 때였습니다. 예. 그때가 제가 교수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대학교 교수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다른 교수한테 부탁을 드렸어. 좀 한번 좀 구해달라고. 근데 그 교수님이 공법을 구해오라 그랬는데 공시법을 구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 교수님 잘못이 아니라 그 조교가 공법과 공시법을 구별 못하고 주는데 받아온 거야. 안 보고. 그래서 이거 갖다가 나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버리려고 하다가 그냥 그 반의 반장님한테 줬어요. 그냥 필요하신 분들 그냥 풀어보시라고. 근데 그 문제 뭐가 있었냐 그러면 꿀벌을 키우는 지목이 뭐냐가 나왔어요. 그의 시험 문제, 기출 문제 나왔어요. 아니죠. 꿀벌에 키우는 지목이 뭔가? 목장용지. 예, 그게 나왔었어요. 예전에. 여러분 아마 옛날 그 공시법 기출 문제 있으면 그게 있을 거예요. 꿀벌 키울 때 쓰는 지목이 뭔가? 그게 옛날에 그게 있었다니까.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그 반장님하고 친한 사람들만 풀어. 안 친한 사람들한테 안 준 거야, 반장님. 난리 났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네요. 친하게 지내세요. 친하게. 예. 자, 그래서 그 4번 지문이 신경향 지문이다. 예. 5번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5년 내에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했을 때는 토지 적성 평가나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하는 사람 바로 내용이죠. 내용이 아닌 거 찾기. 단지 조성, 관광 단지 조성 이게 뭐야?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이래. 1번 찍으면 안 돼. 예.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4번이 뭐였어요? 도시 개발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사업에 관한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은 뜻이 뭐야? 시가지 조성, 단지 조성이죠. 그러면 단지 조성에 관한 계획, 그러면은 공부 좀 한 사람은 금방 눈치챌 것처럼 보이니까 앞에다 수식어를 보여주는 거야. 유통단지 조성, 관광단지 조성, 연구단지 조성. 그래서 1번 딱 찍고 좋아하면 안 돼. 자, 그러면은 또 구순이 만들어 놓은 거.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대신에 재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재건축 사업에 관한 계획,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관한 계획. 맞죠? 다 뭐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이지. 예. 하지 말고 기억을 하세요. 예. 그래서 1번은 내용이 맞아요. 2번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5번 정비구역에 관한 계획이지 정비구역 지정하는 계획이 아니야.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계획은 안 돼.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정비구역 지정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안 나온다고. 지정은 그 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1번에 함정 하나 미끼 던지고 5번은 슬쩍 넘어가게 만들었는데 정비. 자, 12번 주민의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제한 거의 시험에 나온다고 보죠. 예, 위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기. 틀린 것 1번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등등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지정 변경은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죠. 예. 그래서 지금 1번 지문 시험에 안 나왔거든. 위반 제한할 수 있답니다. 1번 틀렸고 2번 주민이 위반권자에게 제출하는 위반 제안서에는 2개를 첨부해야 돼. 도시군 관리 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제안할 때는요.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제안을 해야 되고요. 요때 면적에는 국공유지 면적은 제외한다까지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나머지 제한은 3분의 2, 5, 4, 3, 2. 예. 그 다음에 4번 위반 제한 받은 자는 45일 내 반영 여부를 통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1회 안에 30일 연장. 제한 받은 자는요. 위반 결정에 필요한 병의 전부나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죠. 다음 13번 위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기. 2번 지문 보시면은요. 위반에 관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는요. 주요 내용을 전국 또는 시군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게 대통령령에 나오는 걸 한번 읽어보라고 써놓은 거야. 이렇게 길게는 안 나오겠지? 예. 이때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조례야. 조례. 시험에 한번 나온 적도 있어요. 왜 조례인가? 동네마다 사람들 분위기가 틀려. 의견 있으면은 의견 제시하세요. 바로 당일날 제시하는 동네도 있고 그냥 마지막 날 오는 동네도 있어요. 분위기가 다 다르다고요. 우리나라 개그맨들이요. 개그 공연을 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대구에서는 안. 대구에 웃질 않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구 가서 공연하잖아요. 아무리 웃겨도 팔짱을 끼고 아저씨들이 딱 앉아가지고 그래 네가 얼마나 웃기는가 한번 보자. 나는 절대 안 웃을 거야. 이 동네 분위기라서 공연을 거의 실패하는 데가 대구였다는 거예요. 예. 그랬다는 거지. 가장 잘 웃어주는 데는 충청도래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개그맨들의 그 출신지를 보면 절반 이상이 충청도 출신입니다.
왜? 개그맨이 나오기 좋은 환경이래. 잘 웃어주기 때문에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뭘로 정한다고? 조례로 정한다고. 조례로. 예. 그래서 2번이 틀렸고 1번 도시군 관리 계획은 광역이나 기본 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너무나 많이 나왔지. 단 판례,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위반되어도 당연 무효는 아니다. 대법원 판례가 한 번 나왔어요, 시험에. 3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 또는 지구 단위 계획 위반하는 구역이 첫 번째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또는 나대지가 없을 때는요.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까지 다 생략할 수 있다. 4번 지문 체크해 주셔야 돼. 4번 지문 체크해 주셔야 돼. 우리가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첫 번째,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해. 경미한 사항일 때는 주민의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다. 협의와 심의, 결정을 하기 위한 협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 똑같아. 그 다음에 경미한 사항 변경일 때, 이때 경미한 사항이 뭐냐는 거야. 너무나 많아. 못 외워. 근데 우리 교수님은 이것만 시험에 내.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때는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밑줄 딱 치고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 이거야. 이게 바로 경미한 사항 변경. 경미한 사항입니다. 경미한 사항. 그래서 4번 기억하고 5번 도시군 관리 계획은 조속 위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광역이나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함께 위반할 수 있다. 14번 도시군 관리 계획의 설명으로 옳은 거 찾기입니다. 자, 3번 질문 옳은 거 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 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원래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하지만 지구 단위 계획이 관련돼 나오면 다 시장 군수가 결정권자 됩니다. 1번 너무나 많이 나온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요령은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다음 날이 아닙니다. 2번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이 입안해서 결정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변경할 때는 미리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해라. 뜬금없이 왜 국방부 장관이 나와? 국자로 시작하니까 헷갈리라고. 네. 그 다음에 4번 도시군 관리 계획 도서 및 계획 설명서의 작성 기준은 국토부 장관 기준이잖아. 네. 5번 도지사가 직접 입안할 때 지형 도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고 이때 입안한 자는 다 작성할 수 있어. 단 6명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 작성합니다. 15번 건폐율 기준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건폐율의 특별 규정이 있죠. 이 건폐율의 특별 규정은요. 지금까지 3번 시험 나왔어. 근데 3번 나올 때의 특징이 있었어. 항상 개정됐을 때만. 올해 개정됐어. 예. 그래서 칠학지구는 60% 이하. 집단 칠학지구는 개특법이 정하는 바. 그러니까 이때 칠학지구는 뭐예요? 자연 칠학지구를 말하지. 자연공원은 60%야. 자연공원. 왜? 자연공원에다 건물 짓는 거는 거의 다 공공기관이 짓는 건물이에요. 지네들은 건폐율 60을 받고 싶어. 그래서 60%예요. 농공단지 70%. 그렇죠? 70%. 5번 지문을 갖다가 하나 그냥 밀어 넣어놨어요. 그래서 4번하고 5번은 서로 대치가 되니까 대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4번, 5번 아래서 놨냐 그러면 4번처럼 나왔을 때 틀렸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일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시험에 이렇게 안 나와. 4번 나오든 5번으로 나오든 한다고요. 근데 우리 공부할 때는요. 4번 나와도 틀렸다 그러면 안 돼. 원칙을 썼을 때는요. 그래서 4번처럼 나올 수도 있고 5번처럼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나란히 써놓은 거야, 공부하라고. 그래서 4번이 이렇게 있고 5번처럼 다만이 생겼다는 거지. 농공단 70% 이하인데 단 지도의 심의를 거쳐 도로 상하 수도 하수도 등의 기반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기반 시설 확보 요건을 갖춘 때는 80% 이하로 한다. 이게 새로 들어왔다고요. 이것 때문에 이것을 넣어놓은 거고 5번처럼 써주면 고맙지만 4번처럼 썼다고 해서 틀렸다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나란히 이렇게 비교해 놓은 겁니다. 개정 전, 개정돼서 내용이 숫자가 바뀌거나 이랬으면은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이거는 다만이 생략된 거예요. 예. 본문 단서. 민법 시간에 배웠죠? 본문 단서. 본문만 써도 맞아. 예. 보시는 거죠. 예. 다음 16번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의 설명 중 옳은 거 찾기. 용도 지역의 이 건축 제한은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 옳은 거 찾기. 5번 지문 보세요. 도시 지역으로 지정은 됐는데 세군 안 됐다. 그러면 임시 규정은 항상 규제가 제일 강한 걸 적용해요. 제일 강한 게 뭔가? 보전 녹지 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이다. 5번 맞죠? 예. 1번 아파트는 일종 일반 주거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일종 일반 주거 지역, 저층 주택, 중심에 편리한 주거 환경, 저층은 4층이야. 그러면 아파트는 5층부터니까 못 짓죠? 예. 자, 2번 4개 중에 어느 하나로 지정 안 됐을 때는요. 이럴 때는 가장 규제가 강한 자연환경 보전지역 적용. 3번 관리지역 지정됐지만 세분 안 됐을 때는 가장 규제 강한 보전관리지역의 규정 적용. 그 다음에 4번 함정이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가 되면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곳으로 보는 거 맞잖아. 그러면 안 돼. 관리지역에서라는 말을 빼먹었어. 그렇죠? 한번 틀렸고. 1번 지문 하나를 갖다 복습할 때는요. 아파트 건축이 금지되는 거 다 찾아서 복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제 17번부터 보겠습니다.